예, 이번 세션에서는 매니플레이트에 대한 표준 핵심 요약을 설명드릴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안시 표준 15.08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표준은 산업용 이동 로봇이라는 이름인 IMR에 대한 이름으로 명칭되어 있고, 이에 대한 안전 조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표준에서는 모매를 크게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빨간색 박스를 보게 되면은 부착기기 유형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유형을 나누고 있고요. 이 부착기기가 없는 경우에 되는 타입 A, 부착기기가 있는 경우에는 타입 B와 C로 나뉘고 있습니다. 크게 타입 A, B, C로 나누기 때문에 이 타입 A, B, C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타입 A는 다른 부착기기가 없이 AMR 같이 단독으로 있는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즉, 머니플레이터, 즉 로봇 팔에서 말단 장치가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봇 제조사에서 협동 로봇을 구매했을 때 박스에 포장되어 온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니플레이터에서 알 수도 있듯이 그리퍼가 없으면 사실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적이죠. 그래서 타입 A는 이 자체의 능력은 제한적이고 다른 부착기가 부착될 수 있는 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타입 B는 타입 A에 매니플레이터가 아닌 부착기기를 포함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왼쪽 그립처럼 수동형 부착기기인 선반을 부착하거나 가운데 그립처럼 능동형 부착기기는 컨베어 벨트를 부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오른쪽에 그립을 보면은 이 매니플레이터가 부착되어 있는데 타입 B로 분류되어 있어 이해하실 텐데요. 로봇팔에 전원이 인가되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타입 B로 분류됩니다. 그럼 이 전원이 인가된 매니플레이터를 결합한 형태인 타입 C를 보겠습니다. 타입 C는 타입 A와 A에 매니플레이터가 부착된 경우를 의미하고요. 왼쪽과 같이 AMR, AGB 모두 다 타입 C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 타입 C에서는 어떤 관련된 표준을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데요. 산업용 로봇인 경우에는 1028-1과 2를 준수해야 된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로봇이 협동 로봇일 경우에는 ISO TS 156을 준수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SO TS 156은 2023년 말에 개정될 1028-1과 2에 포함될 예정이기 때문에 -1과 -2를 주의 깊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안시 표준이 국내 법 제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타입에 따라 요약표를 보게 되면은 타입의 A는 말씀드린 것처럼 부착기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요. 타입 B는 로봇 팔이 아닌 어떤 부착기가 있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타입 C는 이 로봇 팔이 부착된 경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된 표준을 보게 되면 모바일은 3691-4 그리고 로봇 팔 매니플레이터는 1028-1과 2를 와 관계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해당 표준을 준수해야 되는 국내 법은 아래 나와 있듯이 모바일은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매니플레이터에 관련된 현재 법은 규제는 또는 제도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223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 여기서 모바일과 로봇팔이 동시에 움직이는 때는 어떤 제도를 따라가야 되는가라는 의문이 들 텐데요. 현재 법 제도에서는 동시에 움직일 때를 포함하고 있는 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제도가 기술을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시 작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의아하실 점이 있는데 모바일도 법이 없는데 굉장히 서비스 현장이나 제조업에서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이거는 한국은 파지티브 법규나 네거티브 법규 두 개 중에 네거티브 법규를 따르고 있는데요. 네거티브 법규는 법이 없으면 쓰면 안 된다입니다. 그런 논리로 하면은 모바일도 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 사용하면 안 되는데요. 모바일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이런 네거티브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몸에는 이 네거티브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동시 동작을 허용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법규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모바일과 로봇을 결합한 상태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동시에 작업하는 걸 지금 허용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뉴스의 내용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 뉴스는 동시 동작을 한시적으로 그리고 지역적으로 대구에 한해서 규제 특구로 지정된다는 의미고요. 이 두 번째 뉴스는 규제 특구가 임시 허가로 전환됐다는 의미하고요. 세 번째 뉴스인 보도 뉴스보다 세 번째 자료는 동시 동작에 대해서 안전 기준을 마련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때는 이 동시 동작은 이동시 협동 로봇이라 나와 있지만 제 예상으로는 모바일과 로봇팔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뿐만 아니라 리니어 가이드와 로봇팔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도 모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몸의 모바일 매니플레이터는 어느 사이트에서 모바일을 도킹하고 나서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리고 나서 다른 사이트까지 이동해서 작업하는 경우인데요. 이 사이트 A에 표시된 형태를 보게 되면 모바일은 고정되어 있고 로봇팔은 움직이기 때문에 이때는 로봇팔에 관련된 제도인 산업안전보건법 223조를 준수하면 됩니다. 그리고 모바일이 이동할 때는 현재는 지켜야 될 제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봇팔이 고정돼야 되기 때문에요. 하지만 24년부터는 모바일과 매니플레이터가 동시 움직일 때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는 223조와 또 앞으로 신설되는 신규 제도를 모두 다 준수해야 되고요. 만약 24년 후에도 로봇팔이 움직일 필요 없고 모바일만 움직일 경우에는 여전히 어떤 지금과 마찬가지로 준수해야 되는 제도가 없을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이트 B에 가서 또 도킹해서 사용할 때는 모바일은 고정돼 있고 로봇팔은 움직이기 때문에 223조인 로봇팔에 대한 안전 제도를 준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산업안전보건법 보건에 관한 규칙 223조를 준수해야 된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떤 것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규칙에서는 산업용 로봇은 1.8m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다만이라는 문구가 추가되면서 협동 로봇에 대한 사용 형태도 허용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기준이라고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경우에는,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울타리를 치지 않아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안전기준이 무엇이고, 인정이 어떤 경우를 인정하는 건지를 설명드리면은, 먼저 안전기준은 1028-2 협동로봇 시스템 안전 표준이라는 표준을 만족해야 되고요. 인정하는 경우는 로봇 사용자협회가 주로 하고 있는 설치 작업자 인증을 받거나 또는 자가 선언을 받아야 됩니다. 이 경우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협동 로봇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 협동 로봇은 안전하게 사용한 로봇인데 왜 별도의 설치 안전 인증을 받아야 되는가라는 궁금해 하십니다. 하지만 협동 로봇은 제조사가 제작에 있어 필수적인 안전 기능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상정지 또는 이동 제한 기능 같은 거죠. 이를 자동차와 비교한다면 자동차는 에어백과 브레이크 시스템이 제공되고 이걸 잘 작동하는지에 대한 안전 표준을 만족해야 되고 이걸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협동 로봇은 안전한데 왜 인증이 필요한가라는 것은 자동차가 안전하게 설계되었는데 왜 도로에서 나는 마음대로 다니겠다라는 것과 유사한 질문입니다. 즉, 자동차 운전자가 도로에서 지켜야 될 규칙인 도로교통법이 있듯이 로봇 사용자가 로봇 사용함에 있어 지켜야 될 규칙이 있습니다. 이게 1028-2입니다. 도로는 보통 허용 속도가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의 충돌 케이스가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속도 기준을 정의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로봇은 충돌 케이스를 정형화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 로봇에게 속도 1을 지켜라 라고 한다면은 가볍고 둥근 현상의 엔디펙터를 사용하는 로봇은 굉장히 억울할 것이고 날카롭고 무거운 로봇은 굉장히 위험하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은 상황에 맞는 속도를 검증해야 되고 이러한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충돌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런 충돌 검증은 저희 세이프틱스가 주로 하는 분야입니다. 그러면은 협동 로봇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될까요? 먼저 협동 로봇 설치 작업자 인증과 자가 선언이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은 어떠한 경우를 선정하든 공정을 기획하는 게 먼저입니다.
펜스를 사용할 것인지 또는 펜스를 사용하지 않을 것인지 크게 나뉘는데요. 보통 협동로봇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펜스를 사용할 거면 왜 협동로봇을 사용하냐라는 생각에 펜스나 센서 없이 또는 최소한으로 설치하고 싶어 합니다. 특히 모바일 매니플레이터는 도킹된 현장에 대해서 펜스나 센서를 부착하기에 이동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요. 또한 이런 레이저 스캐너를 사용할 경우에는 근처 사람이 가까이 갈 때마다 로봇이 정지하거나 또는 레이저 스캐너가 어떤 구조물에 의해서 가려져 갖고 이 협업하는 그 공간에서 실제로 감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충돌한 센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협동 로봇을 다시 1 인증이 있는 제품으로 구매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획에 맞게 펜스나 센서를 설치하거나 또는 충돌 검증을 하게 되면 됩니다. 펜스나 센서는 아래 보이는 것처럼 많은 공간을 필요하거나 또 불필요하게 다수의 로봇이 정지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공정의 불편함이 있고 또 큰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협동로봇을 도입하는 공장,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에서는 이 경우를 사실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돌 안전 검증을 통해서 펜스나 센서 없이 사용하기를 권장드리고 있고 또 부분적으로 펜스나 센서를 치는 것을 통해서 이런 공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후 설치 작업 인증을 받고 이 안전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자가선언이란 것은 이런 안전 인증이라는 절차가 생략돼서 사용되고 있는 경우인데요. 이 부분에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은 안전검사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안전검사는 로봇만 받는 게 아니고 컨베이어 벨트든 위험기구에 속해 있는 다양한 설비 관련돼서 안전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협동 로봇도 이런 산업용 로봇이기 때문에 안전 위험 기구에 포함되어 있고요. 안전검사 내에서 로봇이 지켜야 될 항목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가 협동 운전 항목입니다. 이 항목은 안전검사원이 직접 이런 확인해면서 협동 운전에 대한 안전을 그 현장에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은 인증서가 있으면 그 인증서를 가름해서 사용합니다. 지금 다른 일반 항목들은 현장에서 유관 검사를 통해서 또는 어떤 다른 검사를 통해서 수행해서 필증을 수령합니다. 근데 이런 자가선언은 이런 인증의 절차 없이 안전검사원이 현장에서 이러한 설치된 현장의 안전 서류들을 검토해서 안전검사 때 모두 협동운전 항목과 일반 항목을 검사하는 겁니다. 자가선언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내가 주장하면은 이게 주장한 대로 어떤 안전을 보장받는다라고 하진 않고요. 실제로 자가선언 의미와 조금 다르게 안전검사 때 한 번 더 체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검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로봇은 어떻게 해서 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통과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로봇은 결국 사면을 펜스나 센서 또는 충돌 안전 검증이라는 이 네 개의 아이템으로 쌓아야 됩니다. 즉, 사람의 일부분 또는 전체가 이 네 개의 아이템을 통과하지 않고 로봇 안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센서나 펜스는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로봇에 접근하면은 로봇이 정지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협동 로봇을 사용할 수 있는 효율성이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레이저 스캐너도 마찬가지로 그 많은 공간이 필요하고 또한 경우에 따라서 설비가 복잡하게 되어 있어 센서를 커버할 경우에 굉장히 많은 공백 없이 안전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많은 센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PFL, 충돌 안전 검증이라는 방법은 사람과 로봇 사이에 충돌했을 때 안전한 거를 검증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자체, 즉 로봇의 움직임 자체가 안전하다라는 것을 검증하는 거고요. 이런 절차를 사용할 경우에는 센서에 필요한 공간이 없이 굉장히 좁은 공간에 사용할 수 있어서 많이들 선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돌해도 안전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속도를 올리는 컨설팅과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요.
하지만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길 원할 때는 부분적으로 펜스를 치고 부분적으로 충돌 안전 검증을 받아서 사용하여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이 PFL 모드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봇의 사면을 어떠한 4개 아이템을 둘러싸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이번의 케이스는 충돌 안전 검증으로 둘러싸여 있는 경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로봇이 충돌할 수 있는 공간을 선정을 하고요. 그 공간에서 작업자와 로봇 사이에서 어느 부위가 충돌할 것인가라는 것을 사용자 그리고 노동자, 근로자랑 협의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컨베이어 벨트 위는 사람과 로봇 사이에 손이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손이라고 보통 지정하고요. 완전히 오픈된 공간은 체스트, 그리고 어느 정도의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팔을 선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선정하고 저희 충돌 안전 분석을 통해서 해석을 했을 때 패스가 나오면은 바로 이제 시험 성적서를 저희가 발급하고 있는 시험 성적서를 받으셔갖고 인증 신청하시면은 인증이 나옵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속도가 빨라서 충돌하면 위험합니다라고 저희가 리포트를 낼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저희가 바로 리포트를 내지는 않고요. 충돌에도 안전한 속도로 조정하는 권고안을 드리고 있고요. 그 권고안은 전체 속도를 뭐 몇십 프로 내려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 분석을 하게 되면 정량적으로 위험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순간에 모션만 내리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이클 타임이 크게 변하지 않고요.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로봇이 굉장히 안전하게 설정되어 있어서 속도를 올려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여기는 속도를 좀 더 올려도 됩니다. 더 올려도 됩니다라고 해서 예상되는 사이클 타임이 몇 초입니다라고 저희가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로봇의 최적화된 속도를 튜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데요. 보통 로봇 사용자분께서 로봇 또는 SI 분께서 로봇의 속도를 적정할 때 본인의 감각으로 설정합니다. 이 정도면 안전하지, 이 정도면 위험하지라고 해서 적당하게 조절을 하는데요. 사실 이런 정량적 평가를 통해서 정확히 몇 정도의 속도만 내리면 딱 정확한가, 안전도 커버할 수 있고 생산성도 극대화하실 수 있는가에 대한 저희가 인사이트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속도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 있습니다. 우리 로봇은 사이클 타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중요하죠.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속도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저희가 이런 3D 프린터로 만든 완충제를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엔드피터가 보통 날카롭고 뾰족하기 때문에 그 해당에 대한 압력이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 압력이라는 걸 낮추기 위해서 저희가 완충제를 3D 프린터로 맞춤형으로 제작해서 드리고 있어서 사이클 타임에 전혀 위배 없이 사용할 수 있고요. 때로는 완충제를 부착함으로써 위험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속도를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소프트 커버를 부착함으로써 이런 PFL 모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세 번째는 속도 조정도 불가능하고 부착도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펜스나 센서를 부착해서 체스트가 아니라 뭐 아랫팔, 그 팔을 충돌할 수 있는 경우로 위험성 평가를 다시 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즉 아무래도 머리나 가슴이면은 속도가 충돌을 허용할 수 있는 속도가 높기 때문에 그걸 낮추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어떤 안전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이렇게 PFL 모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PFL 해석이라는 것은 PFL 해석이 페일 났을 때 저희는 세 가지 방법으로 공부를 드리고 있고요. 이 방법을 통해서 펜스나 센서 없이도 또는 펜스나 센서를 최소화시키면서 안전성과 생산성 모두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PFL 모드를 이렇게 보면 PFL 모드라는 게 PFL 분석이라는 게 안전과 생산성을 모두 최적화시킬 수 있는 시작이라 볼 수 있습니다. 즉 PFL 해석을 해놓고 센서는 어디 부착해야 되는 건가 또는 센서는 어디 부착해야 되는 건가를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PFL 해석하고 난 후에 센서를 부착하는 게 더욱더 공정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비용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좀 효율화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PFL 분석이라는 게
공정을 다 설계하고 시운전할 때쯤 저희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제약적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보통 소프트 커버를 부착하거나 속도를 튜닝하는 경우인데요. 이미 공정이 고정됐기 때문에 그리프 설계에 따라서 부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요. 모션을 재설계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공정에 방해되는 센스를 전혀 부착할 수 없는 상태일 수도 있고요. 근데 만약 설계 단계 시, 최근에는 설계 단계 시 대부분 저희한테 검토 요청을 주시고 계시고요. 커버가 부착 가능하도록 그리퍼를 설계를 알려드리거나, 경로나 속도나 비합 포인트에 대한 설계를 좀 알려드리고 있고요. 또는 그리퍼 형상을 최적화시키거나, 펜스나 센서를 없게끔 또는 최소화시키게끔 공정 설계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바일 매니플레이터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이런 앞서 말씀드렸던 협동 로봇, 이동식 협동 로봇 규제 자율 특구에서 저희가 PFL 안전 평가 기관을 수행하고 있고요. 이 해당 로봇에 대해서 동시 작업할 때 위험도를 커버하고 있어서 이 해당 건에 대해서 인증서까지 수령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서비스 로봇, 제조 로봇에 대해서 모두 다 커버를 했고요. 그리고 설치 작업자 인증, 그리고 자가선언도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특히 자가선언으로 해당되는 이 STS 사례는 머신 텐딩, 굉장히 밀도가 높게끔 머신 텐딩을 했고, 보이는 그림처럼 굉장히 로봇을 100대 이상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100대 모두 다 저희가 PFL 해석을 통해서 이 해당 공정에서 센서나 펜스 하나 없이 자가 선언을 받을 수 있는 최초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결국 모바일이 고정되고 이동되냐, 로봇팔이 움직이지 않냐, 이동되냐, 이 두 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는데요. 모두 다 모바일과 로봇팔 모두 다 움직이지 않는 경우에는 준수해야 될 제도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로봇 베이스만 움직인다. 모바일 베이스만 움직일 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규제해야 되는 제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로봇 팔이 움직일 때는 협동 로봇의 설치 안전 인증 또는 자가선을 받아야 되고요. 이 동시에 움직일 때는 협동 로봇에 대한 설치 안전과 그리고 신규 제도, 추후에 만들어질 신규 제도도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거는 모바일 매니플레이터뿐만 아니라 리니어 가이드가 부착된 협동 로봇도 동일하게 설정될 예정입니다. 오늘 세미나 이상 제 발표 세션을 마치겠습니다.